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되면서 대부분의 교회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주일을 보냈습니다. 최근 혼인을 하지 않고 아이만 낳는 이른바 비혼 출산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비혼 출산에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견해 차이로 내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인 의사 누가의 정신을 이어받아 인재를 키우는 루카스 국제학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네, 이후 첫 주일엔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며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했습니다. 하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에 대해 사회활동의 엄중 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하기로 하고 지난 8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이후 첫 주일, 대부분의 교회들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 교회들은 사전에 예배 관련 사항을 공지하고 정부 지침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경우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오는 28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강단 옆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온라인 플랫폼 줌을 이용해 성도들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드리는 그 모든 곳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3개월여 만에 재개된 비대면 예배 전환 조치로 대부분의 교회는 비교적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8일까지 최소한 3주간 비대면 예배만 가능해지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는 성경 읽기에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위기에 서 있는 지금 철저한 방역으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한편 신앙의 위기를 잘 이겨내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최근 방송인 사유리 씨가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혼 출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만 낳는 비혼이 자칫 가족 해체나 생식 의료 상업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방송인 사유리 씨처럼 비혼 출산을 하려면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 임신시키는 보조 생식수를 받아야 합니다. 사유리 씨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했을 뿐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조 생식술은 법적 부부에 한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생식세포 거래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됩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마련한 토론회에선 비혼 출산은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보조 생식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우리 헌법에 의해서 인정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아이의 인격권을 파괴하는 윤리적, 법적인 위반되는 시술이다. 자기결정권 남용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생식의료 상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여성이나 남성을 성상품화한 리얼돌이나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로봇이 이미 나왔고 인공자궁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인간 복제, 유전자를 디자인하는 아기 등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왔던 이야기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샘병원 박상은 미션 원장은 생명은 기계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혼인과 가정을 통해 이어나가야 할 숭고한 가치라며 임신과 출산은 생명의 절대적 가치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분히 그런 과학적인 기술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 기술을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생명 윤리적인 접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주의적인 또는 상업주의적인 접근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혼 출산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비혼 출산을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는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행해지는 체외 수정은 실패율이 높고 산전 진단을 통한 선별 낙태, 생식세포 상품화 등 윤리적 문제도 야기한다며 이를 간과한 채 법제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지난 여름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동성애 조장 우려가 있는 차별금지법 지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총회 결의 없이 일부 의견이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교단 내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진 상황입니다. 진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이름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입장문이 발표된 건 지난 7월.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교계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장 측의 발표는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총회 교회와 사회위원회가 실행위원회에 보고나 별도 결의 없이 입장을 발표한 것이 알려지면서 교단 총대들은 정확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민감한 사안을 언론 플레이를 통하여서 다른 수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다치고 이단이라고 얘기가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총회 측 해명이 늦어지자 서울 강서교회 김창환 목사를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안 지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기장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과 목사님들은 이렇게 기독교 윤리에 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아울러 교회와 사회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를 철회해 주시고 총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창환 목사는 교단 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대다수라며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서명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1600교 교회 가운데 160교회가 서명하고 날인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셨고요. 실질적으로는 90% 이상이 반대를 하지만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교회와 사회위원회는 17일 열리는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정확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의료진이 더욱 절실한데요. 서울의 한 기독교 대안학교가 의사였던 성경 속 인물 누가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 미래의 의사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차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경 속 인물 누가는 라틴어로 루카스, 빛이란 뜻을 가졌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누가를 사랑받는 의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의술과 의료진의 소중함이 절실해지는 가운데 의사 누가처럼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의료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루카스 국제학교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의 정신을 받아서 치유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와닿는 건 의사였어요. 그런 학생들을 양육하는 특성화된 학교를 만들자. 루카스 국제학교는 의학 계열뿐만 아니라 글로벌 항공 계열,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 등 주로 이공 계열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해외 진학을 목표로 토플, SAT, 수학, 과학 과목에 집중해 가르칩니다. 국내외 명문대 출신 교사들이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밀착형 몰입 교육이 루카스의 강점입니다.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수업을 잡으면서 좀 이해할 때까지 개별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이해하고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 학습을 시키는 편이고, 어학 수업은 원어민 교사가 전담합니다.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역 교사도 배치했습니다. 토론식 수업으로 인문학적 소양도 쌓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해외 유학생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就是在这个学校，因为人数、教师资源很丰富，所以老师们更能了解我们的不足在哪里，能够更有针对性地告诉我们怎么去改正它们。 루카스 국제학교는 국내 대학 입시반도 운영 중입니다. 학생들에겐 확실한 교육 목표와 함께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약간 세상의 것들, 약간 뭐 컨텐츠라든가 그런 것들이 적어도 여기서에서는 노출이 좀 적기 때문에 제가 더욱 신앙과 공부에 있어서는 훨씬 집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루카스 국제학교 구자용 이사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국내외 봉사와 선교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의사 누가의 제자, 지구촌을 섬기는 의사를 배출하도록 신앙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3단계는 그 효과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각 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만큼 필요하다면 과감한 결정도 주저하지 않겠다며 우선 어느 때보다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 실천으로 위기를 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내달 3일까지를 집중 검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도권 150곳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를 시행합니다. 임시진료소는 주요 대학가와 서울역, 용산역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되며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이곳에서는 휴대전화 외에 다른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익명검사도 가능하며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작년 동월보다 40만 명 가까이 늘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의 증가폭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을 제외하고는 숙박, 음식업, 운수업 등의 가입자는 급감했습니다. 숙박, 음식업 가입자는 2만 3천 명 줄어 감소폭이 10월보다 커졌으며 택시와 전세버스 수요 급감 등의 영향으로 운수업 가입자도 9천 명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실업자에 지급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작년 수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새해에는 제도의 변화로 청약 문턱이 조금 낮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새해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돼 실제 분양권에 당첨되면 2주택자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소득 요건은 대폭 완화됐습니다. 신혼부부 공공주택 특별 공급 물량의 30%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30%, 민영주택은 140%로 늘어날 방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 격상까지 검토되자 백화점 등 주요 유통업체들은 영업 중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계획한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라이브 방송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대형마트는 온라인 쇼핑몰의 주문 폭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생활 필수품 위주로 품절이 없도록 재고 관리에 만전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입주민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경비 노동자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은 제3자의 괴롭힘이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에 13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경비 노동자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 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현지 시간 1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고 외신이 밝혔습니다. And I'm proud to say that we have made sure that this vaccine will be free for all Americans. The first vaccine will be administered in less than 24 hours. We want our senior citizens, healthcare workers, and first responders to be first in line. 다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됐다는 점에서 곧바로 접종할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백악관의 핵심 인사들과 정부 부처의 핵심 당국자들은 앞으로 10일 이내에 백신을 접종하게 될 예정입니다. 백신은 14일부터 미국 내 145곳에 배포됩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미국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운송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CNN에 따르면 영국의 트레인 테크놀로지 자회사인 서모킹이 참치 운송 경험을 살려 백신 운반에 나섰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효과가 있는데
참치를 영하 60도 상태에서 보관했다는 점에서 운송 조건이 비슷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길이 약 6m 규모의 컨테이너 한 개는 화이자 백신 약 30만 개가 운반됩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이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연말까지 이어갑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EU 행정부 수반격인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거의 1년간의 협상에 따른 철저한 검토를 했고 여러 차례 데드라인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지난 1월 말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브렉시트를 단행한 가운데 연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게 되는 노딜 브렉시트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하원 첫 관문을 통과한 후 상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임신 14주 이내에 선택적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1일 하원에서 찬성 131표, 반대 117표, 기권 6표로 통과됐습니다. 상원 전체 회의 표결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이기도 한 가톨릭 국가 아르헨티나에선 현재 낙태가 불법인 가운데 낙태가 공식적으로 허용되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환경오염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폐 마스크 15억 6천만 개가 전 세계 바다에서 발견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콩 해양환경보호단체 오션스 아시아는 최근 보고서 해변의 마스크를 통해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로 인해 해양에 4,680톤에서 6,240톤 규모의 플라스틱 오염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회용 마스크는 분해되는 데 450년이 걸리는 데다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성탄절을 맞아 예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이웃에 희망을 전하는 성탄 캐럴과 선물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교회가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성탄 캐럴과 선물을 이웃에게 나누며 지역 사회를 향해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 총 20곡이며 유튜브 한교총 TV를 통해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됩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정종승 교회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강원도 기독교 연합회가 최근 춘천 세종호텔에서 독일 통일 30년 고찰을 통한 강원도의 통일 준비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기조 강연을 맡은 백범훈 강원도 국제관계대사는 원활한 대북정책 추진과 통일을 위해서는 진보 보수 간 화해와 통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루터대 이말태 석좌 교수는 앞으로 남한교회는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흥교회 최생금 교회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광명운전기사 선교회가 최근 광명시 설산이동 행정복지센터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성금 1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희망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의 겨울철 난방비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광명운전기사선교회 정한익 회장은 작지만 이 후원금으로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건강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루터대학교 디아코니아 사업단이 최근 경기 용인에 위치한 기흥 무료급식소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루터대학교는 코로나19로 기흥 무료급식소가 중단되면서 어르신들의 결식이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자 도시락을 마련해 급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루터대학교 교직원과 재학생들은 무료급식소 봉사자들과 함께 100인분의 도시락을 만들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 주말 사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에선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더 이상 예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국교회와 성도의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